안녕하십니까. 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드디어 이제, 4장부터 유교학의 반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낙관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계속 낙관적인 그 단어나 낙관적인 말을 많이 하고, 낙관적인 글을 많이, 요즘 동기부여하는 글들 많이 있죠.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학습된 낙관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훨씬 상황 대처를 잘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란 말도 있죠. 예. 황당한 되지도 않은 일을 괜히 해가지고 사람 시간만 버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희망 고문인 절망 고문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절망 고문보다는 차라리 희망 고문이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희망 고문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몸이 안 좋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오면서 이 학습된 낙관주의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그러니까 삶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수험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나 아니면 말하는 거나 그런 책 읽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떠올리면서 하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책 같은 거, 자주는 못 읽겠지만, 동기부여하는 책들 있잖아요. 좋은 책들, 베스트셀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간간히 읽어 나가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자연과학 하면서 입문을 하면 이게 조미료처럼 첨가가 된다고요.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오늘 나가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조, 힘, 에너지 해가지고 이제 그 반응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4년기 반응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한번 적용도 해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유교학 반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런 원리, 구조, 힘과 에너지들을 적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켄, 알카인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거기 77페이지 그러니까 알켄 그 표지 화면에 보시면 반응들을 이렇게 제가 손가락으로 정리해 놓았죠. 이 알켄은 합성법은 제가 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합성법 몸으로 하는 건 아직 배운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용기들을 배운 반응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켄은 놓아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응들을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이거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정리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8페이지 보시면 알켄의 구조와 결합 명명 거기 보시면 여기 PPT 볼까요? 여러분들 지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알켄의 파이 결합은 어떻게 흉내내면 제일 좋다고 했죠. 제가 지금 여기 바닥에 누워 있는 걸로 딱 누워 있으면 배 위로 그다음 지면 등 아래로 파이 결합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어서 제가 이제 90도로 올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파이 결합이 자유회전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회전이 되면 어떻게 파이 결합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알켄이 아니에요. 반응이 일어난 결과가 된다고요. 그래서 자유회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유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79페이지 보시면 거기 위에 글로 나와 있죠. 이제 자유회전이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CH3, CC, CH3 즉 연결 순서는 같고 연결 순서는 같은데 이게 자유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H3하고 H하고 이거는 같죠, 그죠? 근데 여기에 CH3H하고 여기 HCH3 이 왼쪽 부분은 두 개가 공간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일반학에서도 잘 배웠다시피 이거는 시스트랜스 이성질체에 해당해요. 그래서 시스트랜스 이성질체는 서로 같은 분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앞 챕터에서 자유회전이 가능하면 같은 분자에 따른 형태인데 이거는 conformation 형태가 아니라 configuration 하는 배위 또는 배열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이성질체 관계. 그 중에서 공간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이 다를 때를 이걸 입체 이성질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입체 관계 보면 이거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도 부분 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입체 이성질체 관계예요. 그래서 시스투뷰텐하고 트랜스투뷰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성질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물질이 녹는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는전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가 더 높고요. 끓는 점은 또 시스가 4도씨 트랜스가 1도씨니까 끓는 점은 시스가 더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화살표로 자 이쪽으로 좀 올까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CC 결합의 극성이 굉장히 뭐 아주 약하긴 하지만 sp2 쪽으로 전자쌍이 끌리는 거죠. 왜냐면 sp0는 길고 sp2는 조금 더 동그라니까 결합의 전자쌍들이 이쪽으로 쏠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쌍극자 벡터 합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CH3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때 CL 달린 건가 한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벡터 합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쌍극자 모멘트가 이거는 뭐야? 제로가 아니고 이거는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예요. H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H도 들어가고 벡터 합 제로, H 들어가서 벡터 합이 제로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벡터 합이 제로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는 뭐야? 사실 뭐야? 분자가 극성이 약간 있고요. 이거는 완전 비극성이에요. 아주 약한 극성이죠. 약합니다. 그래서 끓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성과 비극성에서 비슷한 분자량에서 끓는 점은 뭐예요? 앞에서 우리 예제도 풀었죠. 극성이 비극성보다 높으니까 BP는 어떻게 돼요? BP는 극성이 조금 더 높아요. 자, 그 다음에 M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극성, 비극성 차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MP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적어 놓으세요. 뭐고? 극성에도 비례하지만 뭐도 비례하냐면 싸움성에도 비례한 데 있죠. 비례합니다. 싸움성. 잘 쌓인다. 이거 생물에서 여러분들 유동 모자이크 막 할 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야? 싸움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형태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싸움성이란 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쌓일 것 같지만, 그래 쌓일 것이 쌓일 것 같지만, 사실, CH3하고, 요 CH3하고 사이에 뭐야, 공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 입체장애가 약간 있어서, 시스가 트랜스보다 더, 불안정하다는 그런 걸, 보통 일반화학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안 배워도 어쨌든 요렇게 메틸이 가까이 있으면 조금 더 불안정해서, 들어갈 공간을 채워질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CH3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에는 H만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쌓이기가 훨씬 쉽다고요.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싸움성이 뭐가 더 좋냐면 이 트랜스가 더 좋아서 MP는 오히려 트랜스가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에서 유동 모자이크 막 할 때 막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지질성 부분이 시스 형태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뭐야?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더 낮으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액체 형태로 액상이나 아니면 유동성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지질 부분들이 그 트랜스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유동 모자이크 그러니까 요 지질 부분 있죠. 여기서 만약에 트랜스로 많이 가지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형태 트랜스 형태로 많이 가지게 되면 막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아주 경직되게 된다고요. 그래서 녹는 점이 더 높은 트랜스 형태가 아니라 녹는 점이 더 낮은 시스 형태의 막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자연에서 막들은 그래서 오히려 유동성이 더 증가된다는 그런 말을 배우든지 할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 알아놓으시고 시험에 실제적으로 MD 시험 같은 데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지 명명칭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했던 이 구조에서는 그냥 시스트랜스라고 했죠. 시스트랜스 같은 경우는 치환기가 두 개인 경우에는 이게 메틸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메틸 에틸이라도 치환기가 두 개인 경우에는 그냥 시스트랜스로 구분을 하는데요. 치환기가 H 말고 여기 자리에 또 하나 더 있으면 Cl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치환기가 4개 있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시스트랜스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명명을 확장해서 일반 원리로 이지 명명체계란 걸 우리가 배웁니다. 그건 뭐냐면 요런 이제 알켄에 지금 4개의 치환계가 있는데 한 알켄에 붙어 있는 두 치환기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높은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알켄에 붙어 있는 치환기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높은 게 시스 형태로 되어 있으면 Z, 주자면 독일말로 같다, same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서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게 트랜스 형태로 되어 있으면 entgegen, 서로 반대라는 의미라서 E라는 그 이성질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그 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했던 이런 경우에는 이걸 시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면 Z 이성질체에 속해요. 즉
시스 트랜스는 뭐야? 이지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지 명명 체계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게 도대체 뭔가? 두 개의 치환기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데 같은 sp 탄소에 직접 결합한 둘 중에서 원자 번호가 큰 것이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원자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같겠죠. 이런 구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C하고 직접 결합한 게 CC잖아요. 근데 이게 둘 다 CC가 같아요. 그러면 뭐야? 그 원자에 결합된 원자들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래서 이게는 HHH가 결합되고 여기는 HHCH 즉 C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H 3개보다는 H 2개에 C 하나 결합된 우선순위 하나라도 높은 게 있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HH 또 CC 같잖아요. 그래서 HHO가 결합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감이 잘 안 오면 직접 HH를 이렇게 밖으로 꺼집어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C에는 CH3가 3개 들어있으니까 CCC죠. 요 C에는 HHO, 여기는 뭐요? CCC. 그 중에서 뭐야? 하나라도 우선순위 높은 원자가 제일 높은 게 있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O가 직접 달려있는 이것이 뭐야? 이쪽이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이거는 무슨 이성질체에 속할까요? 이거는 뭐야? 트랜스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이성질체에 속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중결합 치환기. 다중결합 치환기의 경우는 파이결합을 파이결합 상대 원자로 포화시켜서 시그마 결합 상태로 취급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재에 지금 다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그림을 이거 하나하나 그리기 시간이 이제 한정된 시간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지. 이거 거의 모든 그림들은 다 있습니다. 혹시 없는 거는 제가 필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C에 있고 여기도 C가 있는데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 CC 있죠.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CC로 포화시켜요. CC, 그러니까 CC, CC로 포화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C에는 뭐가 결합된 거나 마찬가지냐면 HHC가 결합되어 있고요. 요 C에는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HCC가 결합되는 거죠. 그럼 뭐야? 어느 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결국에는 H와 C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 이중결합이 있죠. 여기서 이걸 시그마 결합으로 취급해서 상대 원자를 포화시킨다는 말은 여기에 뭐야? CO, 여기는 뭐야? CO를 포화시키고 여기는 OC를 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의 중심에 있는 시그마 결합이 연속적으로 포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O, OC, 즉 시그마 결합들은 다 동일한 CO 결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탄소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H 원래 있고 그죠? O가 여기 하나 결합되어 있는데 또 여기 O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HOO가 될 거고요. 요 탄소는 뭐 C에 메틸 3개니까 C가 되겠죠. 그럼 당연하게 뭐야? 하나라도 O가 제일 우선순위 높은 게 O잖아요. 원자 번호가 높으니까. 그래서 O가 하나라도 있는 요것이 우선순위가 더 높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아래 게, 두 개 중에서 위에 게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 우선순위 높은 그룹이 트랜스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이 우선순위 원리는 두 개 비교할 때도 되지만 나중에 다음 챕터에 보면 네 개 비교할 때도, 즉 RS 명명할 때도 이 똑같은 우선순위 원리를 적용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RS 명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우선순위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원자 번호 어느 게 높은지는 당연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번까지 유기학 떠나서 화학이라도 20번까지 원자 번호는 반드시 번호가 몇 번인지 외우셔야 됩니다. 원자가가 체외각 전자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바로 했습니다. 산소가 탄소보다는 16번이니까 당연하게 원자 번호는 8번이고 탄소는 6번이니까 당연하게 더 산소가 우선순위가 높다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켄의 안정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켄의 안정도 비교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소 첨가 반응열이라는 걸 더했어요. 알켄 안정도라는 게 뭐냐면 알켄을 여기는 이제 C4H라는 거는 저번에 사슬 알켄을 이야기해요. 왜냐면 CnHEn이니까 여기 수소를 포화시키면 C4H10 되어가지고 포화된 알케인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성은 수소 첨가 반응열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있어요. 자, 이런 구조가 있으면 여기서 알켄의 이게 트랜스 알켄이고 시스 알켄 이거 앞전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스 트랜스를 할 수 없죠. 왜냐면 시스 트랜스가 되려면 한 탄소의 치환기가 두 개가 반드시 달라야 돼요. 여기서는 치환기가
H 둘 다 같이 있으니까 이건 시스트랜스, 즉 입체 이성 절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비교하는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소를 포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뷰테인, 노말 뷰테인, 노말 뷰테인, 노말 뷰테인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수소를 첨가해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안정한가 이걸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은 열이 많이 나오면 더 불안정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더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뭐 가장 안정한다는 것은 수소 첨가 반응열이 가장 적다는 거예요. 열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그 다음에 가장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특징을 확 끄집어내기 힘든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하고 시스 중에서 트랜스가 더 안정한 이유는 요 시스의 메틸하고 메틸이 여기 사이에서 보이지 않지만 오비탈 겹침이 좀 일어나요. 그럼 오비탈 겹침이 뭐라고 했죠? 분자 내에서 그룹의 오비탈 겹침은 전자 반발 또는 입체 장애라고 했죠. 그러면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좀 더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시스가 좀 더 불안정하고 트랜스가 좀 안정하고. 근데 이제 요거하고 요거 비교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걸 이제 우리 하기 위해서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화를 시키는 것은 뭐냐면 탄소당 연소열이라는 것을 측정하면 모든 파이그램 하나를 가지는 알켄에 대해서 안정성을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CnHn 그 다음에 2분의 3N하고 그 다음에 이 H가 죄송합니다. H가 없는 겁니다. 2분의 3 O2 하고 그 다음에 NCO2하고 QN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일반화에 배우고 그 원리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열이 나오는데 요거는 탄소 개수가 다르니까 뭐야 N분의 QN 해버리면 탄소당 연소열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정성은 탄소당 연소열에 반비례 아까는 수소 첨가 반응열에 반비례하고 요거는 뭐야 안정성은 탄소당 연소열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즉 뭐야 탄소당 연소열이 많이 나오면 연소에서 열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에너지 함량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불안정하단 말이겠죠. 탄소당요. 그렇죠. 탄소당을 나눠주는 이유는 아시겠죠. 탄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탄소 하나당 이렇게 해야지 상대적인 에너지 안정성을 비교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치환기가 많은 알켄일수록 보다 안정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환기가 4개. 치환기 개수라는 거는 이 sp2 탄소에 총 하나, 둘, 셋, 4개의 어떤, 것들이 치환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가 아닌 알킬 그룹들이 치환되어 있는 것을 치환기 개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치환기가 하나도 없죠. R 하나 있죠. 2개 있죠. 어디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2개 있죠. 3개 있죠. 4개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 있는 것 중에서는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더 안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환기가 많이 달릴수록 오히려 뭐야? 탄소당 연소율이 더 적더라. 그럼 더 안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건 언제 써먹냐면 나중에 고미대에다 필기해 놓으세요. E2 반응에서 이용함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외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E2 반응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써먹으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에 E2 반응에 어떻게 카메라에 쪽이 뭘까요? (6장이죠) 그러니까 7장이네 그죠? 이 지식이 E2 반응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세이체프룰이라는 그 유명한 룰이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적어놓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알케네스는 지금 여기서 뭐 이 치환기 개수에 따른 안정성 이거는 카보양이온 할 때 나오지 이 알켄 자체의 안정성은 여기서는 반응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반응이 드디어 나와요. 알켄의 반응 하는데 여기 무슨 성 무슨 반응의 의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한 4가지의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과학자들은 합리적으로 용어들을 많이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통해서 그 반응의 성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성 무슨 반응의 의미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성 할 때 이 앞에 오는 거는 뭐야? 시약의 성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친액체이냐 아니면 친전자체인가 그 2가지를 보통 이제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친액성 어쩌고저쩌고 친전자성 어쩌고저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약이란 게 뭐냐 하면 유기분자들, 탄소로 되어 있는 유기분자들도 시약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반응성 높은 무기 물질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HX, HCl, HBr. 이거 뭐예요? 염산, 브롬산, 염화수소, 브로마수소. 그래서 강한 산이산, H 플러스 소스죠. 그 다음에 H3O 플러스. 이건 옥소늄 이온, 산이죠. 강한 산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산이란 말은 프로톤, 도너, 즉 전자를 accepting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성질이 어떤 거예요? 친전자체. 우리가 친액체, 친전자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친전자체니까 친전자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로젠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챕터에 나오는데 이거는 지식으로 꼭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도대체 이게 성질이 비극성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할로젠은 뭐야? 비극성이지만 편극성이 높아서 친전자성 성질을 가질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반응 조금 있으면 나올 테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RO 마이너스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전자가 너무 많아서 불안정하다. 그럼 뭘 좋아할까요? 핵을 좋아하겠죠. 이게 뭐야? 친핵성 성질을 가지고 RMGX 여기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없으니까 어디다 적어 놓느냐 하면 거기 친핵성 친전자성을 의미하는 그 옆에 있는 하얀 부분에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적으시고요. R로 마이너스 RMGX는 여기 델타 마이너스 MG 델타 플러스라고 했죠. 즉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으면 비금속은 반드시 델타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성격이 강하니까 친핵성 성질을 가지고 이 아민 이거는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성을 콩콩 찍어 넣으시고요. 아민은 어떻게 질소의 비공유 전자상이 친액체 또는 염기의 성질을 띈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핵성 이렇게 필기만 일단 해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요런 물질들이 어떤 거와 결합할 때 이제 무슨 성할 때는 이거는 친전자성이라는 용어가 오고 요런 물질들이 유기분자와 결합하면 대부분 뭐야? 친핵성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거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반응하는 거는 뭐야? 유기분자의 반응 종류를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유기화학에 나오는 종류가 이런 거예요. 친전자성 첨가 오늘 배울 거고 친핵성 치환 이거는 할로젠과 알킬에 가서 배울 거고 친전자성 치환한 거는 방향족 벤젠에서 배울 거고 친핵성 첨가하는 거는 카보닐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알케는 성질이 뭘까요? 친전자체일까요? 아니고요. 상대방이 뭐야? 친전자체니까 뭐야? 알케는 첨가 반응을 하는데 뭐야? 뭐로서 그 친전자체와 만날까요? 친핵체로서 만나겠죠. 그래서 친전자체와 반응하는 알켄의 성질은 뭐야? 친핵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친핵성 치환하면 뭐야? 반응 유기분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 시약의 성질이니까 친핵체죠. 그럼 만약에 이게 치환하는 치환 반응을 일으키는 그 유기분자는 뭐야? 뭐로 작용할까요? 친전자체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유기분자, 알켄이 친전자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알켄이 첨가 반응을 하는데 상대방이 친전자체로 다가오니까 알켄은 친핵체 성격을 가진다 이런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알켄이 반응을 하는데 모든 알켄이 반응이 친전자체로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친전자성 첨가 반응 형태로 알켄에 반응하는 종류들이 전자가 결핍된 친전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 친전자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네, 알켄의 첨가 반응을 연력학이란 건 뭐야? 반응 중간 과정은 무시하고 뭐야? 반응물과 뭐야? 생성물의 그 구조적인 거, 그 다음에 연력학적 에너지를 따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파이 결합 하나하고 여기에 시그마 결합 하나하고 그죠? 뭐 해가지고 깨어져서 분해되어서 우리 헤어지자. 분해되어 가지고 뭐야? 이 시그마 결합 하나하고 요 시그마 결합 하나하고 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하시려면 거기 노트에다가 교재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세요.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 형성되고 시그마 결합 형성되고. 그러면 네트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AB하고 요거 AC하고 비슷한 시그마 결합이라 치면 에너지는 좀 다르겠지만 큰 차이가 뭐냐면 파이 결합 하나가 분해되어서 시그마 결합 하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더 안정해지는 거예요? 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1장에서부터 아셔야 될 거는 파이 결합은 뭐야? 공중에 둥 떠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떠 있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보다 핵 사이에 있는 시그마 결합보다는 더 불안정하다고 했죠. 보다 불안정한 것이 시그마 결합 핵 사이에 있는 핵 사이에 있는 시그마 결합보다 안정한 걸로 되니까 에너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 안정해지겠죠. 그 말은 뭐야? 자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구조가 안정해질 때는 열이 보통 나와요. 그래서 보통 파이 결합이 깨져서 시그마 결합 될 때는 대부분 다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알겠죠? 발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또 자발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반응. 자발적 반응은 델타 G 하는 것이 뭐야?
더 음의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자연스럽게 잘 일어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보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뭐 시리아 지금 가는 거, 그거 막, 이거 안 돼.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이러는 거고. 내가 저번에 상하이 가는 거, 일어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상하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상황과 여건이 안 되면 뭐야? 상하이를 간다고 계획만 잡았지 실제 가기 힘든 상황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뭐야? 결합이 너무 잘 들어가지 않아서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야? 뭘 사용해서? 촉매를 사용해서 반응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전부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필기할 필요 없는 것이 이 책에 다 있는 것을 제가 그림만 하고 부연 설명, 책으로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제가 줄글로 적어 놓았으니까. 예. 그래서 학생들이 제 책 좋다고 다른 책에 비해서 수험스러워서 제일 책이 정말 좋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제가 있는 걸 좀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중 일반 서적은 너무 두꺼워서 또 한계가 있고 보기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학원에서 나온 서적들은 이렇게 줄글로 잘 안 되어 있고 그냥 단답식으로 되어 있어 원리나 이런 것들이 책 글로 잘 안 적혀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그걸 다 받아주고 이렇게 되기 힘든데 저는 대부분 다 원리들이 적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팁 보시면 그 교재를 볼까요? 네, 교재를 보시면 팁을 보시면 거기 82페이지 보시면 어떤 작용기들의 반응을 배울 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효율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손가락으로 할 때 족 순서로 7족 할로젠, 6족 산소, 5족 질소, 그 다음에 4족 탄소, 1족은 이걸 아셔야 돼요. 알칼리족이 아니고요. 수소를 이야기해요. 수소. 즉 H2 첨가 이런 걸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약들을 생각하고 결과를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산전기나 산화하는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따로 첨가체원 제거 반응이라도 따로 이제 취급을 한다고. 그래서 이 알켄의 반응에는 사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몇 가지, 5가지, 항상 반응은 제가 5가지로 분류해놨어요. 7족 할로젠 첨가, 산소 첨가, 5족, 5족 질소 첨가는 안 돼요. 왜? 알켄이 파이 전자가 풍부하니까 알켄의 아민은 뭐야? 역시 친액체고 파이 전자도 친액체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친액체 코드가 안 맞죠. 그래서 5족 없어요. 4족 있어요. 4족. 탄소를 뭐야? 전자 결핍된 상태로 만드는 그래서 반응하는 거. 그다음에 그럼 1족이죠. 하나 76541이 아니라 7641이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야? 산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7641 산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가서 정리할 거고 하나하나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7족 할로젠이 첨가되는 거. 그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기초에서 기본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HX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 나왔네, 용어가. 용어 나왔어요. 무슨 용어? 알켄의 HX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 이거는 이게 뭐야? 이게 알켄이라는 거예요. 알켄의 반응의 반응의 종류고 첨가 반응이고 친전자성은 뭐야? 뭐가 친전자성이란 말이에요? HX 반응하는 상대 시약이 친전자성, 즉 친전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알켄은 뭐로 작용할까요? as 뭐로 작용한다? 친액체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코드가 맞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첨가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재에서는 H 제가 여기 해놨는데 X 이렇게 첨가가 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응의 중간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반응물과 결과를 가지고 용어로 적어놓은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알켄 HX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 해가지고 저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feel the flow of electron, electrons. 전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응의 메커니즘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자의 흐름을 한번 느껴봅시다. 자, 근데 지금 잘 안 느껴질 거야. 왜냐면 지금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처음 유기하시는 분들에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의 흐름을 느끼려 했는데 전자는 뭐야? 전자의 출발하는 거, 전자의 이동의 모양을 나타내는 게 화살표라 했는데 이 두 개를 딱 나눠놓고 전자를 어디서 출발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앞에서 실컷 배운 기초 이론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파이 전자 있죠. 조금 있으면 제가 그림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 학원에서 제작했어요. 제가 마땅한 게 없어서 학원에서 아주 제 생각에 아주 만족스럽게 제작한 게 있어요. 파이 전자가 풍부하죠. 그럼 전자의 출발점이 돼요. 그러면 요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X 하는 건 할로젠이니까 델타 마이너스고 X는 뭐야? 델타 플러스죠. 그러면 전자가 어디에? 전자가 결핍된 곳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제 따라 반드시 필기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서 가요. 자, 이렇게 해놓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진전이 없어요. 안 배우면 이제 근데 이제 할로젠 파이 결합이 H에 저기 수소의 결합이 한 쌍이 형성되면 일종의 배위 결합이죠. 형성되면 이 전자는 수소와 결합 두 개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여기 원래 할로젠 전자쌍이 세 쌍이 있잖아요. 세 쌍에 속해서 네 쌍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파이 전자 한 쌍이 무슨 전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전자가 되면서 H 이렇게 결합이 형성돼요. 이제 이거는 무슨 결합이 되어버려요?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시그마 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야? 원래 전자 하나가 있어서 형식 전화가 뭐였는데? 제로였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 제로였는데 지금요.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것도 하나 해주고요. 자, 그래서 시그마 결합입니다. 파이 결합이 변해서 파이 결합이 분해되어서 시그마 결합이 형성되었어요. 모양 아시겠죠? 요거는 원래 두 개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 할로젠이 요 주변에 어디 있어요? 주변에 있다가, 여기, X가 있다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배우게 됐죠. 이건 평면이라서 위아래로 다 가능한데, 제가 지금 여기는 뭐야? 아래면 들어가는 거 할게요. 전자가 뭐야? 풍부하니까 전자가 결핍된 쪽으로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이런 할로젠 C에 H 뭐 이런 형태의 결과 생성물이 얻어져요. 결국에는 첨가된 결과 생성물이 얻어지죠. 그리고 요 반응에서 이게 몇 단일 단계예요, 다단계예요? 다단계죠.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친 거죠. 그러면 이 두 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가 무슨 단계? 속도 결정 단계란 거예요. 무슨 슬로우 단계란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가 느린 단계예요. 왜 이 단계가 느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죠. 결과 생성물도 분자인데 이 친구 보세요. 할로젠, 즉 이런 Cl이나 Br-는 별로 불안정하지 않는데 카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왜 불안정하게 느껴져요? 탄소의 옥탱도를 만족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보통 분자가 아니라 중간체예요. 중간체. 그래서 불안정한 중간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의 상태는 뭐야? 요 분자의 상태보다는 어떻게 돼요?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결과적으로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간다는 건 아까 저기 에너지에서 말씀드렸지. 자발적으로 간다는 건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의미해요. 반응물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건 활성화 에너지 상태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두 개가 어느 거예요? 이 활성화 에너지 반응물과 요거. 그럼 여기서 이 활성화 에너지는 요거죠. 두 개 중에 어느 게 훨씬 커요? 여기 훨씬 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뭐야? 이 ACT 또는 뭐 델타 G 이렇게 하는 이 활성화 에너지 크기에 해당한다고. 그 요 위에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로 했죠? 전이 상태로 해서 요렇게 지금은 전이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에서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제가 이걸 이제 이게 잘 안 느껴지죠? 여러분들 영화를 한번 봐야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어딨니? 잠깐만요. 키우고. 이 3D 작업이라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자, 볼까요? 카메라에 잘 나오나요? 괜찮게 나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기,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거는, 달려있는 CC 4개가 뭔지 안 달려있는데, 여기는 뭐야? 보시면 여기 CH3가 달려있고, 뒤편에 CH3가 달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HH가 달려있는 파이 결합인데, 이거 넌데 있는, 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연상하시는 거예요. 실제는 이렇게 파이 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파이 결합이 뭐로 작용해서, 친액체로 작용해서 전자가 뭐야? 친전자체인 HCl 중에서 요 H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갑니다. H를 향해서 전자가 갑니다.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이 H하고 할로젠 결합이 어떻게 해요? 분해가 되기 시작하겠죠. 왜? 결합 2개 못하니까 수소가. 분해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뭐야? 이러한 전해 상태란 걸 거쳐요. 전해 상태가 뭐랬죠? 반응물의 결합이 분해되고 생성물의 결합이 형성되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해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소가 결합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결합을 마치 2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요 탄소는 결합을 1, 2, 3, 4, 5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전자들이 과다하게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요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이제 전해 상태에 기호 그려 있는 것은 산봉우리, 첫 번째 산봉우리에 있는 상태예요. 이건 구조가 아니고 전해 상태라는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거쳐서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뭐가 생성돼야 되죠? 카보양이온이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됐죠? 이 카보양이온은 조금 이따 바로 배우게 되는데 이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sp2 혼성이라서. 그래서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위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또 아래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체가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위로 들어간 걸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첨가 반응이 일어났어. 결국에는 여기요. 여기 할로젠, 노란 할로젠하고 요 H하고 결합된 거예요. 알겠죠? 요게 선생님 제 칠판에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그린 거는. 근데 요거는 요 H하고 요 할로젠은 돌아가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밑에서도 이제 첨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동영상 보시면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영화를 한 2번, 2-3번 보면 감이 더 오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무료로 나가니까 그걸 돌려가지고 한 2번 더 보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결국엔 제 그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반응 연력학적으로는 이미 자발적 반응을 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 이제 속도론적으로 무슨 반응? 다단계 반응이란 거예요. 단일 단계가 아니고 다단계로 일어난다. 어떻게 가는데? 상하이 어떻게 가는데? 바로 비행기 타고 간다? 아니면 칭다오를 거쳐서 배 타고 갔다가, 그 다음에 기차 타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반응, 그 다단계 반응이죠. 알겠죠? 그런 형태로 다단계 반응이 일어나는데, 제일 느린 단계가 여기 첫 단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카보양이온 생성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다. 이 용어를 카보양이온이라고 해요. 이 중간체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분자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중간체 이름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이게 카보양이온, 탄소양이온, 영어로 하면 카보캐타이온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카보양이온 또는 탄소양이온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카보양이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구조와 성질을 보면요. 이 구조는요. 여러분들 탄소의 전자 쌍이 3쌍밖에 없어요. 플러스는 형식 전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 쌍 VSEPR에서 3쌍의 전자가 한 평면에 있는 것이 가장 전자 반발이 적은 구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평면의 위아래로 p 오비탈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p 오비탈이 존재하는 p 오비탈의 요 형식 전화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거죠. 옥탱률을 만족하지 않고 있으니까 전자를 좋아할 거다. 그러면 electrophile, 친전자체의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안정성은 당연하게 불안정하겠죠. 그죠? 카보양이온이 있으면 불안정하겠죠. 근데 이제 이 주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안정성 이거 이제 살펴보면 여기 sp2 혼성이고 친전자체예요. 알겠죠? sp2 혼성을 가지고 있고 친전자체고 양이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에 보이지 않지만 이 p 오비탈을 제가 그려놓은 이유는 위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위아래, 수직 위아래에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액체가 들어갈 자리. 자, 그래서 안정성은 어떻게 되냐면 H가 3개 달려있는 거하고 메틸
알킬기 시가 메틸이라는 거 알킬기, 알킬 하나, 알킬 둘, 알킬 세 개. 알킬기가 달려 있을수록 뭐야? 더 보다 안정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카보 양이온에 H가 달려 있는 것보다는 알킬이 달려 있으면 여러분들 알킬은 뭐라고 배웠죠? 2장에서 뭐야? 알킬은 전자를 제공하는 유발 효과를 가진다고 배웠죠. 다른 작용기들에 비해서. 그래서 알킬은 뭐야?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 제공하는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알킬기가 개수가 많을수록 전자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뭐야? 카보 양이온을 보다 안정화시키겠죠. 전자가 없어! 전자 나오 하는데 시그마 결합도 전자 제공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할 거예요. 알겠죠? 시그마 결합을 통한 전자 제공 유발 효과로. 예.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H에 비해서 어떻게 C가 전기음성도가 더 높은데 이런 질문 반드시 해요. 예. H에 비해서 C가 전기음성도가 더 높은데 왜 H가 전자를 더 못 주고 그러니까 뭡니까? C가 전자를 더 잘 줍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H가 주기 차이가 나고 결합 전자쌍을 형성해 버리면 더 이상 H에는 전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공해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탄소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지만 이 탄소 주변에 전자들이 많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또 2주기니까 이 1주기보다는 전자가 더 풍부하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받아들이시라고. H보다는 알킬 그룹들이 전자를 더 제공 잘 해줍니다. 그거는 받아들이시라고.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상한 용어가 나왔어요. 카보 양이온이라는 용어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면, 듣보잡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하이퍼, 위에, 이런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together, jugation.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conjugation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생물에서도 배우죠. 연관, 교차, 그런 할 때 conjugation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서로 이제, 염색체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구조를 형성할 때, 그런 걸, 효율적인, DNA, 새로운 어떤 종을 형성할 때 그거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 컨주게이션은 제가 만든 그러니까 해석한 거예요. 위에서 together 주고, 주게이션은 제가 콩글레이션,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together, 함께 전자를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이상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아니에요. 그런데 뭐 결합이 더 가까울까요? 시그마 결합은 위에서가 아니죠. 양 사이에 쓰죠. 그건 뭐예요? 파이 결합은 위아래에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유사 파이 결합이라고 해요. 뭐냐면 카보 양이온은 원래 파이 결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친구예요. 그런데 카보 양이온이 또 다른 p 오비탈이 오면 당연하게 파이 결합을 하는데 또는 비공유 전자쌍이 오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시그마 결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약하게 전자를 옆으로 줘요. 파이 결합 유사하게. 이 시그마 결합이요. 왜냐하면 이 카보 양이온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옆구리에서 전자를 이렇게 컨주게 한다는 거예요. 하이퍼 위에서 컨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H는 S 오비탈한 요거하고 쉽게 말하면 코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줄 수가 없어요. 허용이 안 돼요. 허용. 양자역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시그마 결합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럼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존재하려면 이게 CH로 된 거 말고 알킬 그룹들이 많을수록 하이퍼 컨주게이션 많이 하겠죠. 알킬 그룹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 컨주게이션 때문에 카보 양이온이 알킬 그룹들이 많을수록 더 안정하다는 거예요. 하이퍼 컨주게이션은 반응의 원리에서도 응용을 하니까 이 용어는 알아놓으시고 원리를 좀 알아놓으세요.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간체 알았고 그 카보 양이온 중간체 안정성 알았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간체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 생성될 때 반응을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게 마르코니코프 규칙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거기 이제 8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구조가 있어요. 여기 골치 아픔. 처음에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그려주세요. 처음 여기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 HCl 반응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HCl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면 HCl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CL이 들어가고 여기에 CH2에서 CH3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있는 CH3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됐나요? 요 CL하고 여기 H 하나고 그러니까 두 개였는데 지금 하나가 첨가돼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CH, 2에, 여기에 CL이 돼 있고요. 여기는 사실 뭐가 있는 거예요? H가 있고. 지금 아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지금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수소와 탄소 생략된 거, 다 생략된 걸 다 표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게 주생성물이냐면 얘가 주생성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부생성물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리를 한번 해보죠. 고리도 파이 결합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CH3 여기 뭐야? 고리 나머지는 표시하지 말고요. 여기 반응이 일어나는 파이 결합에 탄소들만 표시해 봅시다. 여기 HBr을 또 결합을 시켜봤어요. 사실 Cl과 Br은 중요하지 않아요. HX가 들어간다는 거, 처음 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CH3에 C에 여기에 뭐야? Br이 들어가고 여기는 CH가 뭐야? 2개 돼버리는. 사실 이거는 표시 안 해줘도 되죠. 고리는 탄소 절대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표시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H3에 여기에 H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 CH 있는 자리에 또 Br이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뭐예요? 주생성물이고 부생성물이에요. 결과만 봤을 때. 자, 결과만 봤을 때 어떤 성격을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요 H, X는 이제 상관없이 요 H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공통점이니까. 이 H가 어디에 알켄에 첨가될 때 잘 보시면 이 알켄의 두 탄소 중에서 H가 많은 쪽이 이쪽이죠. 이 알켄의 두 탄소 중에서 H가 많은 쪽이 이쪽이죠. 그래서 HX, 즉 할로젠이 그러니까 할로젠과 붙은 수소가 즉 HX가 첨가될 때 결과적으로 뭐야? H가 무슨 쪽에? H가 많은 쪽에 들어간 것이 주생성물이죠. 그 다음 여기서 보세요. 이 HX의 H가 뭐야? 두 탄소, sp2 탄소 중에서 H가 많은 쪽에 뭐야? 할로젠에 붙은 H가 첨가가 되었죠. 됐나요? 그런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바로 뭐야? 말코니코프 룰이라는 거예요. 말코니코프 룰. 말코니코프 규칙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84페이지에 그 말들이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줄여서 이 말코니코프 규칙은 뭐야? 간단하게 하면 HX의 H가 알켄의 H 많은 탄소에 첨가된 것이 주생성물이다 이거예요. 자, HXH가 알켄의 H 많은 탄소에 첨가된 것이 주생성물이에요. 그래서 이기 때는 반드시 뭐야? 말코니코프를 속도론적인 원리, 속도론적인 말을 빼도 돼요. 반드시 원리가 있다. 원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공통된 특성, 어떤 반응 과정에서 속도론적인 게 반응 과정에서 공통된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코니코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 반응 과정에서 공통된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HCl, HBr 말고 HI가 나왔을 때 이런 알켄 또 말고 다른 알켄이 나왔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외우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85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8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 메커니즘을 직접 저 따라 한번 그려봅시다. CH3, C에 CH3, CH. 자, 2. 그 다음에 HCl이에요. 어떻게? Field flow of electron. 파이 전자가 아까 그림 영화 본 거 기억하세요? 동영상 본 거 3차 3D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결합이 분해되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카보양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요 전자쌍이 시그마 결합 형성할 때 여기도 형성할 수 있고 여기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 보다 안정한 거 C에 보다 안정한 카보양이온은 뭐야? 여기에 CH 2의 H가 된 여기에 카보양이온이 생성된 이거는 차수로 따지면 몇 차일까요? 여러분들의 탄소의 차수는 뭐라고 했죠? 그 탄소에 결합된 탄소의 수차니까
3차 카보 양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H3, CH3. H가 여기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CH2가 되겠죠. 카보 양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1차 카보 양이온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게 나왔어요. 자,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안정하다고 했죠? 네, 어느 게 더 안정하다 했죠? 안정성은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나 아니면 전자제공 유발 효과에 의해서 이게 더 안정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발 물질은 똑같죠? 출발 물질은 똑같아요. 출발 물질은 똑같고 제가 지금 첫 번째 단계, 이 단계가 뭐예요? 중요한 속도 결정 단계니까, 슬로우 단계니까, 첫 번째 단계가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죠. 앞에서 우리가 반응 원리 할 때. 슬로우 단계가 뒤에 패스트한 단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패스트한 단계를 생략하고 첫 번째 단계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정한 상태에서 두 가지 중간체인데 3차 카보 양이온은 여기 있고 1차 카보 양이온은 시키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3차 카보 양이온은 여기 있고 1차 카보 양이온은 여기 있단 말이야. 둘 다 안정성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3차 카보 양이온을 거치는 경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뭐예요? 1차 카보 양이온을 거치는 경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오버하면. 그렇죠. 당연하게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높으니까. 제일 그 에너지가 불안정하니까. 여기서 요 전이 상태하고, 지금 뭐예요? 요 전이 상태하고. 이거 필기할 필요 없이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고 요거는 뭐 귀찮으면 교재에다가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야? 반응은 뭐야?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이 지금은 가능성 있는 두 가지 경로 중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더 먼 경로를 더 낮은 경로를 선택해서 주생성물이 얻어지죠. 그러니까 자연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서 결과 생성물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CL이 들어간 이게 주생성물이 되겠죠. 이게 3차 카보 양이온이고 이게 1차 카보 양이온이니까. 맞습니까? 이런 원리가 있던 거예요. 즉 무슨 원리냐면 원리가 뭐냐면 보다 안정한 중간체 쳐서 이게 원리예요. 보다 안정한 중간체를 거쳐서 주생성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무슨 중간체? 카보 양이온 중간체. 알겠죠? 제가 카보 양이온을 줄여서 C 플러스라고 할게요. 보다 안정한 카보 양이온 중간체 거쳐서 주생성물이 얻어진다. 왜? 보다 안정한 카보 양이온을 거치는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 뭐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차 카보 양이온을 닮은 전이 상태, 1차 카보 양이온을 닮은 전이 상태 하는 이것은 하몬드 가스를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초에서는 생략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도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코니코프룰은 뭐야? HX가 첨가될 때 알켄의 두 탄소 중에서 H가 많은 쪽에 뭐가 첨가되는? H가 첨가되는 그 결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것의 원리는 뭐야? 그 주생성물은 뭐야? 반드시 두 과정 중에서 보다 안정한 중간체, 보다 안정한 카보 양이온을 거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거예요. 그 밑에다가 그 85페이지 예를 하나 지금 저기 안 한 예 보세요. 요거 있어요. 그래서 HBr 여기 플러스 HBr 해도 되고 화살표 위에 올려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게 주생성물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전기 탁 화면 전기 시켜놓고 해보고 지금 저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 H가 있고 여기에요. CH3가 있고 CH3가 있고 C가 있고 CH3. 자, 요거는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다 안정한 중간체를 거치는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두 개 중에서 H가 많은 쪽에 결합되면 몇 차 카보 양이온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여기 CH 여기에 H 여기 CH2 합시다. CH2하고 여기 CH3가 되고 그 다음에 CH3, CH3 카보 양이온 됐나요? 이렇게 해야지 몇 차 카보 양이온? 3차 카보 양이온이 되죠. 그 다음에 Br-가 어떻게 돼요? 이제 친액체로 들어가서 이거는 뭐야? 이제 친전자체가 되고 요거는 뭐야? 친액체가 되고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요게 친액체가 됐고 이게 뭐야? 이 부분 이 친구가 뭐야? 친전자체가 되었죠. 그런데 중간체가 되고 난 뒤는 이게 친액체가 친전자체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네, 이게 카보 양이온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할로젠이 친핵체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골격막 표시하면 Br 이게 된다는 거죠. 부생성물은 뭘까? 이게 주생성물이고 부생성물은
반대로 어디에? BR이 여기 아니라 여기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부생성물이겠죠. 여기 H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지금. 알겠죠? 이거는 뭐가? 원래 H가 여기 하나 있는 여기에 H가 하나 또 들어간 거고.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할 수. 또 다른 알켄의 종류들이 있을 때 말코니코프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그 영상을 지금 이 반응이니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영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봤는데 자, 한 번만 더 보고 자, 이제는 뭐 여러분 입체까지 생각해서 한번 보세요. 감이 좀 잡혔으니까요. 보세요. 가주세요. 결과입니다. 다시. 자, 보세요. 요렇게 와서 이제 카보양이온이 생성이 되는데 전이 상태가 이런 전이 상태를 거칩니다. 지금은 이건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생성하는 거? 카보양이온을 생성합니다. 지금 이건 제가 주생성물 경로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몇 차 카보양이온? 메틸 3차 카보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카보양이온은 메틸이 120도를 형성하면서 뭐야? 평면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뭐야? CL 친액체나 BR 친액체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면 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면 아래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 입체화학을 배우고 난 뒤에 할 건데 지금은 뭐야? 한 방향으로만 제가 넣은 걸 그래요. 어차피 결과는 같거든요. 결과 생성물을. 그래서 위에서 들어가면 자, 이거 보세요. 예상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뭐야? 평면에 위로 90도로 꽂힐까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것이 굽어지면서 sp3 형태로 될까요? 그렇죠. 굽어지면서 sp3 형태로 돼요. 보세요. 이렇게. 왜? VSEPR에서 이제 전자상이 3쌍에서 몇 쌍으로 되었으니까 요 한 쌍까지 추가해서 4쌍이 되었으니까 sp3 형태로 다시 이제 바뀌면서 입체가 면 3연체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3연체 형태 한번 돌려주고 자, 줌 한번 추고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알겠죠?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자리 옮김과 또 다른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